본 방송은 넷플릭스 영화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언급할 작품은 그레이스, 지정생존자, 로스트 인 스페이스, 넷플릭스 스탠드업 코미디입니다.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간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박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등장하셨던 독전 때 등장하셨던 네. 박 실장님이 또 오셨는데요. 네. 저번 방송 때 저희가 방송을 하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실장님. 네, 아닙니다. 네. 게스트를 이렇게 모셔놓고 너무 박해를 해가지고 모실 때 마음과 다루는 마음이 너무 달랐죠. 네, 네, 죄송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 끝나고 이제 안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런 네. 생각을 하신 것 치고 너무 금방 수락하신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네. 겪으셨다고 저 들었는데요. 네. 독전에 대해서 며칠 동안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맞아요. 근데 처음이라 좀 긴장도 하고 그래갖고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못하기도 했고 네. 또 입이 좀 풀릴만 하니까 끝났죠. 네, 좀 할만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때 그래 보이더라고요. 네. 약간.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얼마 전에 편집본을 제가 네. 받아가지고 잠깐 들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굉장히 그 말투가 건방지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자기는 자기가 인지를 못해요. 네, 그래갖고 거만하게. 거만하고 네. 근데 그걸 해명을 하자면 네. 제가 너무 또 그거 해명하려고 오늘 수락하셨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긴장을 해서 긴장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뭔가 여유 있는 척을 하다 보니까 거만한 오히려,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오늘도 네. 거만한 모습으로 얘기하시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거는 저인 거죠, 그냥. 그럴 때 그냥 네. 거만한 거죠. 그냥 거만이지. 건방진 사람으로 네, 그냥 건방진 해주시면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네, 네. 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네. 보이시나요, 덕님? 저기 팔 꼬고 있는 거 보이나요? 추워서 그러신 거 추워서요. 아니었어요? 네, 네, 네. 아우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 오늘 반팔에 반바지라. 네. 네. 그래서 이번 편까지 들으시고 만약 거만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 아이디는 박거만님으로. 박거만님. 네, 네, 오늘은 넷플릭스 방송이고요. 네, 그래서 각자 하나씩 추천, 뭐 스포일러 없이 추천이죠. 네. 저번에도 저희가 한 번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한 3,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여러 편들을 감상을 했으니까 재밌었던 편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추천할 추천할 드라마 제목은 일단은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사실 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면은 검색했을 때 여러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요. 막 그레이스 앤 프랭키도 있고 비슷한 제목의 그런 드라마들이 많은데 제가 추천할 방송은 정말 그냥 딱 그레이스고요. 이제 영어 제목은 사실 알리아스 그레이스인데 한국어 넷플릭스로 번역을 했을 땐 그냥 그레이스고요. 캐나다 드라마인데 지금 여기 넷플릭스 상으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것처럼 나오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니고 캐나다 아마 CBS인가? 그쪽에서 제작한 드라마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화 바탕으로 마가렛 에우드 작가가 소설을 썼거든요. 이 작가는 보통 하녀 이야기로 유명한 작가인데 하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쓰는 작가. 아니요. 하녀 이야기라고 되게 유명한 그 핸메이든스 테일이라고 그 원제목은 핸메이든스 테일인데 네. 그 훌루에서 하는 드라마예요. 하녀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는 거네요. 네. 네. 나는 하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쓰는 작가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해 없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 여성 작가님이신데 지금 한 70대시고 굉장히 캐나다를 대표하는 작가. 캐나다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모르겠어요. 네, 저 기억으로는 캐나다인데 팩트 체크 나중에 하겠습니다. 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이제 이 작가의 한 1996년 작품인데 배경은 1800년도, 1700년도 정도예요.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쪽으로 이민을 많이 왔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아마 1800년대 후반인데 그쪽을 배경으로 한 사이코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사이코 스릴러예요? 사이코 그 스릴러 그레이스가 약간 미래의 사회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건 한여 이야기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그레이스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사이코 스릴러. 네, 이게 실화 바탕인데 실제로 그 시절에 있었던 그레이스라고 불리는 여성이 자기 주인집 마님을 살해했어요. 남자분을. 그리고 그 집에 있던 2명을 살해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련돼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진실 공방이 들어가 있는 사이코 스릴러인데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게 미니 시리즈라서 6편 정도로 완결이 나거든요. 괜찮네요. 네, 저는 사실 긴 작품을 보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스칼렛님이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회당 시간이 어떻게 돼요? 회당도 한 48분, 50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6개로 굉장히 끝나고. 쫄깃쫄깃해요. 그럼 이거. 하루 안에 끝낼 드라마. 수가 있겠네요. 저 하루 안에 끝냈습니다. 아, 중요하죠.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추천한 이유가 물론 이 드라마 말고도 되게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드라마 재미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 드라마를 추천한 게 사실 이 드라마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알기도 하고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서 뭐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콘텐츠를 추천을 많이 하는 그런 드라마들인데 그레이스는 저는 추천작에 있었던 적이 없었고 제 맞아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나중에 찾아보고 본 작품이어서 음, 약간 숨겨져 있어요. 사실 이 방송의 목적 중에 하나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뭐 넷플릭스 약간 미루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미는 작품들. 네. 그래서 너무 약간 큐레이션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로 네. 넷플릭스가 UI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기 싫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미국스러운 스타일의 디자인이고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꾸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그래서 같은 것인데 수시로 교체하죠. 그래서 왜 약간 안 본 줄 알고 이제 보는데 근데 일본 작품 네. 번역도 굉장히 직역인 경우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이게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정말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약간 확신이 안 가고 그거가 되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극 중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사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감옥에서 살인죄로 복역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정말 한 건 왜냐하면 2명이 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공범 중에서 한 명이 남자는 이미 사형을 당했고 이 여자만 남아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그날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인죄로 기소는 당해 있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평소 한 행동이 너무 착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했을 리가 없다. 사실은 그 죽었던 그 범인이 이 사람을 시켰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해놓고 같이 이렇게 물귀신 작정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는 자기가 해놓고 오히려 이 남자를 이용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 여자 스스로의 무죄를 누가 판단하냐면은 정신과 의사가 이제 개입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기억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의 정신을 이제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신을 뭔가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정말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섭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뭐 징그러운 장면이나 그러니까. 징그러운 장면은 조금 있을 수도 제가 있어요. 잔인한 볼수 있나요? 장면. 제가 봤을 때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작 그레이스는 여기까지 저는 추천하는 걸로 하고요. 왜냐면 저희는 스포일러가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맞아.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겠다. 네, 지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정생존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지정생존자? 지정생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넷플릭스 켰을 때 되게 자주 보이는 추천작 중에 하나라 가지고 하우스 오브 카드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추천됐을 거예요. 아. 이게 지정생존자가 하우스 오브 카드, 웨스트 윙, 그다음에 지정생존자 이런 식으로 화이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스릴러 정치 드라마, 음모가 막 있는 이 3대래요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했대요. 유명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시즌 1, 시즌 2까지 나왔는데 2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아. 그리고 이게 ABC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한 거였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고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시즌 1이 2도 바로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2가 끝났거든요. 넷플릭스는 다 있어요. 1, 2 다 있고 하나에 40분짜리고 한 시즌에 21, 22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보려면 좀 한참 걸려요. 저는 지금 시즌 1을 한 반 정도 가까이 왔고요. 근데 벌써 조금 지치거든요. 아. 왜냐하면 지정생존자라는 거 자체가 컨셉 승리 드라마예요. 무슨 드라마냐면은 이게 지정생존자라는 말이 designated survivor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실제로도 있는 개념이래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도 있대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정료, 각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정 연설 이런 동안에 혹시나 있을 비상사태나 테러에 대비해서 안전시설에 한 사람을 지정을 시켜서 대기를 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죽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충분히 소재가 될 만하네요. 네, 컨셉은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미국만 갖고 있는 개념이죠. 네네. 근데 이게 쭉 순위가 있는 거예요. 부통령이 죽으면 누가 되고 그다음에 3순위가 죽으면 4순위가 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순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 제일 밑에 있는 순위에 있는 사람이 지정생존자가 돼서 살아남아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처음에 1화가 제일 재밌어요. 1화에서 어떤 이 지정생존자죠. 이 사람이 무슨 장관인데 되게 그 사람이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이에요. 남자인데 누구냐면 키퍼 서덜랜드 24, 24 주인공 정말 재밌게 아저씨. 봤습니다. 저는 24 안 봤는데 네. 이 아저씨가 목소리가 되게 속삭이죠. 네. 맞아. 굉장히 속삭이죠. 맞아요. 네. 막 이렇게 헬로 막 하와이요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얘기를 해요. 처음 네. 시종일관 화가 나도 막 화내지 막 이러. 웃을 때도 이렇게 웃어. 약간 배트맨인데? 비슷해. 근데 그분의 아. 그 사람의 말투가 그 긴박한 드라마에 굉장히 적합해요. 아. 속도가 있는. 그래서 24에서도 네. 그리고 매기 큐 나오고요. 조금 어우. 유명한 사람. 매기 큐가 FBI 요원으로 나와요. 거의 킹왕짱 FBI 요원으로 나오고. 정말 잘 매력적인. 어울리네요. 네, 그래서 키퍼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지정생존자 드라마에서 어떤 장관인데 무슨 국토부 장관인가 뭔가 하여튼 근데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잘릴 위기에 있는 너무 학자 같은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전화를 받아서 당신은 오늘 지정생존자다. 뭐 어디에 몇시까지 와 있어라라고 가가지고 이제 팝콘 먹으면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막 봐요. 되게 중요한 신년 연설이라서 거기에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사당 이런데 사람들이 1000명 이상 모여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이 다 거기 있어. 거기가 테러가 팍 나는 거죠. 폭탄이 팡 터져요. 다 죽어. 싹 다 죽어요. 싹 다 죽고 이 사람이 갑자기 팝콘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대통령이라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재밌겠는데요? 로또다 로또.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다 10분 내에 벌어지는 일인데 후드티를 되게 후줄근한 코넬 이렇게 적혀 있는 후드티를 입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약간 루저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앉아 있다 갑자기 그 후드티 입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서를 해요. 선서를 하고 대통령입니다라고 하는데 아 맞다. 바로. 네, 왜냐하면 또 비상사태니까 뭐 이거는 9.11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카오스의 상태라고 자기네들끼리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상태에서 빨리 권력자가 생기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권력이 사람들이 뽑은 권력이 아니잖아요. 네. 갑자기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존재감도 없던 사람이라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지사들 51개 주지사들이 이 사람을 일단 인정을 안 해서 쿠데타 비슷한 게 일어나려고도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죽었으니까
콩그레스맨, 콩그레스워먼 다 죽은 거잖아요. 대박이다. 뭐 여야가 없어 이제. 상원, 하원 다 죽었다는 다 죽은 얘기죠. 거, 다 죽은 거. 상원 하원 다 죽고. 근데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 지정 생존자가 또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야당 쪽 사람 여자인데 이 사람이 또 태클 거는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되게 학자 같은 사람이 얼떨결에 대통령이 돼서 이 테러를 헤쳐나가고 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뭉치게 해서 뭔가 기지를 발휘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40분마다 한 편씩이니까 뭔가 재밌다 하려면은 또 떡밥 던지고 팍 끝나고 이게 전형적인 전형적인 네, 모든 미드가 네, 다른 거 맞아요. 네. 이거 하나 해결되려 그러는데 뭐야 이런 사건이 생겼어 네. 다 끝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연달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컨셉 승리의 그 느낌 있잖아요. 이런 흥미로운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갈수록 조금 없어지고 있는 느낌?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테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지정 생존자 주인공이 네. 의도적으로 테러를 한 건 아닌가요? 갑자기 하우스 오브 카드. 맞아.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하우스 오브 교활한 이런 느낌이 되겠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 아닌 설정으로 나오는 아닌 건가요? 설정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진짜 그 권력에 대한 의지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가정적이고 아하.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따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라서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들도 네. 뭐야 이런 새끼가 대통령이야 이러다가 이 사람이 너무 진실된 행동들을 하고 결정을 감흥을 받는구나. 하니까 감흥을 받아서 내가 너 도와줄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보고 있을 때는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의심받고 있진 않지만 네.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네. 의심될 만한 사람이 벌써 나타났어요. 그래서 FBI 아까 매기 큐가 그 사람을 계속 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 의심될 행동을 했을 거라고 아무도 안 믿는데 그 FBI에서만 조금 의심한 사람이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왜냐면은 저는 느끼는 게 미드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캐릭터 이런 캐릭터로 설정되는데 불구하고 시즌 한 6, 5 뭐 그 정도 후반부 되면은 그 설정을 뒤엎고 결국 이상한 반전을 갖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억지 반전. 네, 그래서 뭐야 이거 앞부분에 그걸 다 엎어졌다는 느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그런 캐릭터였는데 주인공이 설마. 정말 그런 흑막이 된다든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다 보고 나서도 추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앞부분은 컨셉은 굉장히 재밌고 결국엔 미국 대박 테러 우리 다 이겼다 승리 이럴 것 같긴 한데 일단 재밌습니다. 그 와중에 네.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 24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 안 봤어요. 그 내용이랑 네. 24에서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정치와 관련된 24시간에 일어나는 일. 테러와 그 대통령 암살 뭐 이런 거가 관련된 거라서 그거를 그 키퍼 서더랜드를 섭외할 때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24가. 보고 그렇겠다. 이렇게 24도 재밌다는 얘기 진짜 그게 막 많이 24시간 들었는데. 안에 사람이 죽고 막 이런 거죠? 네. 한 편당 1시간 한 시간씩. 그래서 그쵸. 24편이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컨셉 승리인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정치적인 드라마가 약간 앞으로 좀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이제 이미 그런 엉망한 정치를 보려면 CNN 차라리 재밌으니까요. 네, 그쵸. 그걸 이길 수가 없죠. 네. 우리도 그래서 왜 한국에서 그런 정치 관련된 거 영화들이 한창 많이 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순실 사태. 탄핵이 되고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는 사건이 나니까 그게 더 맞아요. 재밌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졌죠, 다른 영화관을 게. 안 가게 되는. 내부자들나 네. 내부자들 그 감독이 실제로 그 얘기했어요. 자기 내부자들 2 만들라 그랬는데 현실이 더 영화 같아가지고 못 만들겠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이길 수 있는 소재가 없을 것 같아요. 최순실 짱.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깰 수 있듯이 최순실은 최순실로밖에 깰 수 없습니다. 영화는 와. 명언본. 역시 사회자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박 시장님은 네. 네, 제가 추천드릴 영화는 로스트 인 스페이스입니다. 영화인가요? 네, 드라마입니다. 네. 왜 영화라고 거짓말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거만하시네요. 90년대에 영화가 있었어요. 90년대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98년도에 네. 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내용이
거기서 사용했던 이름이나 이런 걸 비슷하게 그 소재가 내용이 비슷해요. 갖고 온 게 있구나. 예. 약간 오마주인가 봐요. 원래 60년대인가 뭐 50년대 60년대 시리즈 TV 시리즈가 있었어요. 예. 그거 이제 90년대에 영화를 찍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그 리부트인가 봐요. 맞아요. 예. 그리고 로스트 인 스페이스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예. 오리지널입니다. 저건 넷플릭스가 돈 줘서 만든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드라마 상에서 연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SF고요. 아 맞다. 박 실장님께서 SF 우주 덕후라는 소문이. 네. 소문인가요, 실제인가요? 우주선이나 우주복이나 우주복이요? 로봇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 사실 우리랑 캐릭터가 안 겹치네요. 아 이분 미선님도 만만치 않게 SF 영화 덕후세요. 뭐 맞아. 에일리언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우울한 영화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우울한 SF 영화를 더 좋아할 거예요. 특히 뭐 블레이드 우울한 살인 나오는 SF 영화는 거의 만점. 혹시 프로메테우스 좋아하세요? 아 프로메테우스 못 봤고요. 뭐야? 커버넌트는 봤잖아요. 에일리언 커버. 근데 네. 뭐 사실 원래 에일리언 그러니까 1, 2는 제일 좋아하고요. 그건 사실 SF 배경이기는 하지만 공포 영화죠. 그렇죠. 아, 그렇죠. 괴물 공포. 사실 로스트 인 스페이스라는 사실 이 드라마 제목을 들었을 때는 완전 에일리언이 생각나요. 네. 제가 못 봐서 말인데 근데 오히려 약간 로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그 탐구 약간 스타트rek도 가깝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드라마 실제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 이름이 로스트 인 스페이스인데 사실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촬영은 지구상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 미래인지 가까운 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 멀진 않은 것 같아요. 대략 한 205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시대에는 지구에 공기가 다 뿌얘져요. 지금처럼. 지금은 그래도 밖에 나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밖에 나갈 때는 그리고 자원도 많이 고갈이 됐고 뭐 그런 지구상에서 안 좋은 환경 파괴나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더 이상 지구에서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여길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서 지구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행성에 가서 이주 계획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다 이주를 하려고 스페이스쉽을 타고 가나요? 다 우주선을 타고 가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고 어떤 부분부터 딱 시작되냐면 불시착하는 순간부터 꼭 이렇게 불시착을 하더라고요. 이주를 하려 그러면 그냥 좋은데 가서 잘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진 않고 그리고 이주 계획이 이미 충분히 진행된 상태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중간에 외계인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불시착하는 거예요? 불시착하게 됩니다. 모 우주선이 있고 그리고 각 가정, 각 팀별로 가정별로 우주선이 따로 있어요. 그게 달려 있죠. 이렇게 모 우주선에. 보통 그렇게. 그래서 통째로 가다가 이주할 행성이 오면 거기로 이제 날아가서 정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우주선에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시스템이 다 완비돼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시착을 하게 돼요. 로봇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 개의 우주선들, 그러니까 여러 명들이 한 행성에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지구랑 환경이 되게 비슷해요. 숨 쉬는데 지장이 없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완전 에일리언 커버넌트인데? 약간 비슷해요. 로스트인데? 어디서 본 듯한 설정들이 되게 많은데 네. 도착했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많이 나와요. 거기 뭐 동식물들도 좀 특이하게 뭐 묘사가 되고 그런 게 나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그 행성에는 좀 문제가 생겨요. 행성 자체가. 이게 지금 1화 정도의 얘기인가요? 아니요. 근데 요걸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반감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주인공 가족들이 나와요. 이제 엄마, 아빠,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나와요. 아빠는 군인이고 엄마는 우주선을 설계하고 만드는 공학자예요. 엄마가? 과학자예요. 그래서 엄마가? 모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합니다. 멋있다. 엄마가 다 혹시 합니다. 그 배우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아닌가? 저 그러니까 본 것 같거든요. 이 포스터를 통해서 네. 로스트 인 스페이스 포스터에서 얼굴 본 것 같은데 저는 익숙한 얼굴은 아니어서 그래서 막 이런 문제들이 막 해결되면서 누군 죽고요, 물론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행성을 탈출해서 그 모 우주선으로 탈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정이. 네, 그런 과정이고 중간에 물론 그게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 우주선을 탑승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갈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탈출을 하더라도 추방당할 게 뻔하니까 온갖 모략과 이간질을 하고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을 탈출 못하게 만든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생기고 중요한 거는 또 그게 있습니다. 여기 로봇이 그 외계 생명체가 나와요. 인간들을 공격했던. 근데 갑자기 착해져요. 바이러스 걸리거나. 네, 한번 죽어요. 죽은데 그 로봇들은 팔다리가 막 흩어졌다가 만약에 공격을 받아서 팔다리가 잘리고 막 이래도 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네, 가까이 가져가면 데드풀처럼. 그게 약간 억지 설정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 가족 로빈슨 가족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이름. 네, 그러게요. 왜냐면 그 유명한 대사 나올 수밖에 없겠죠. 로빈슨요? 네, 무슨? 그 로봇한테서 이거 뭐 그 옛날 그 50년대 60년대 드라마에서 나왔던 맨날 그 로봇이 이제 Danger Will Robinson, Danger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나와요? 네, 그 대사밖에 안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Danger 로빈슨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작품에서 그런 게 유명한 그 완전 네. 유명한 유명한 대사. 대사구나. 네. 덴저 로빈슨. 본 적이 없어도 이제 네. 알아보는. 실제로 98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로빈슨이 나오고 덴저 로빈슨. 예, 예. 로빈슨 크루소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추천입니까? 그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도 네. 좋아지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음. 저는 이제 SF 우주 덕후로서 정말 재밌게 봤고요. 아 진짜. 근데 재밌을 네.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네. 저도 총 10화라서 뭐 크게 기가 못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쉽어요. 거의 이분 수준. 거의 더덕이처럼 이분이라뇨. 총 나를 10화라서 나를 그렇게 쓰레기로 몰고 가는 아이, 하나에 몇 분짜리예요? 한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꽤 기네. 이러면 내가 또 보기 힘들어지는데. 한 3편만 보세요. 혹시 넷플릭스에 있는데 저는 또 혹시 엑스펜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엑스펜스. 엑스펜스라는 엑스펜스? 그것도 엑스펜스, SF예요. 엑스판스 뭐 아니요 못 봤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아, 그것도 네. 이제 그런 SF 설정인데 음. 그 SF 설정. 그 추천하시나요? 엄청 추천. 저는 강추합니다. 강추.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화까지 보셨어요? 저는 다 봤어요. 다 보셨어요? 10화까지. 예, 다 봤고 10화까지. 약간 이제 시즌 2를 기다리게 만드는 좀 애매한 떡밥을 놓고. 그러고 아. 끝나요. 꾸준히 이어질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라 별거 다 시즌 2로. 모든 걸 시즌 2로 일단 떡밥을 뿌려놓고 끝나는 거. 약간 스티븐 스필버그스러운 설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약간 생각났네요. 윌 스미스 나왔고 윌 스미스 아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아이로봇. 아니요. 그 Before인가? Before 그것도 뭔가 그런 느낌의 SF 영화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겠죠? 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초 망했거든요. 네, 그럼 뭐 미선님 이제 차례인데 미선님 어떤 거 추천하실 건가요? 제가 뭐 넷플릭스 보면서 저 스탠드업 코미디 사실 그 원래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었고 그리고 넷플릭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오리지널 많이 하더라고요. 스탠드업 코미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맨날 뭐 봤냐 물어봤는데 저는 스탠딩 코미디 거의 한두 편밖에 안 봐가지고. 그리고 특징이 안 보는 거 알면서 계속 물어봐. 네, 그래서 뭐 추천하실 만한 게 있나요? 사실 어제였는데 저는 약간 마크 메런이라는 마크 메롱? 마크 메런이라는 코미디언인데 이제 뭐 조금 나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약간 시니컬한 그런 태도 있으면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거는 약간 뭐 사회나 정치 뭐 좀 거리 있는 그런 스탠드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일단 처음부터 이제 트럼프 욕하면서 그렇게 막 나오고 이 부분은 이야기가 산으로 가서 편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도록 추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방송이 조금 지금 갑작스럽게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넷플릭스 이번 추천편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실장님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